1장부터 시작해서 수열의 극한을 했었어요. 맞죠? 수열의 극한을 했었었고 수열의 극한은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결국 어디를 보더라? 끝자락을 보더라. 아시죠? 끝자락만 본다 이 얘기야. 그래서 끝자락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AN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끝자락을 보고 만약에 수렴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지 않거나 아니면 한없이 커지거나 뭐 그렇게 돼버리면 발산을 하겠죠. 그래서 수렴과 발산 상태를 입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했다? 계산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어 끝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 거의 이 수열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과 거의 동일하나 함수의 극한과 동일하나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 등비수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히 또 따로 떼가지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을 또 한번 정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자, 어떤 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공비가 또는 미체 뭐에? 절대값에 의해서 이 공비의 절대값 또는 밑이 1보다 크냐 같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수렴하는 상태가 극한의 상태가 조금씩 달랐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거고 자 이제 조금 더 지나가지고 자 이제 여기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급수열 자 뭐예요? 합이죠. 계속 합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합한다고? 자, 이 급수의 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부분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부분합 수열의 뭐? 수렴성 여부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나중에 난이도 높은 문제에 대해 풀 때 이 세세한 부분까지 캐치가 되느냐 그것도 묻는 거거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급수인데 부분합 수열의 수렴성 여부로 SN이 있겠죠? 오케이? SN이 있어요. 그래서 SN이 있는데 SN의 그 극한이 알파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급수의 합이 수렴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급수의 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때 급수의 합을 직접 구할 수 있는 타입은 많이 있지 않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어제 했었던 교대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등비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등비급수예요. 됐나요? 등비급수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자 교대급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꼴이야? 시그마 여기 시작이 있을 거고 여기 뭐 인피니트가 가겠죠. 그리고 어떤 거? AN이면 뒤에 뭐 AN 플러스 1처럼 이웃한 두 항의 착골 형태로 교대급수가 나온다는 얘기고 등비급수는 따로 볼 필요가 없죠. 얘는 어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간다 이 얘기야. 자, 경우에 따라서 첫째 항 자체가 뭐가 될 때 0이 되면 그냥 급수의 합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얘기고 얘는 첫째 항 자체가 뭐가 되지 않을 때 0이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됐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연히 얘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0이 될 수 없겠죠.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항이 일단 0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규명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녀석은 공비가 절대값 자체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 양수로 판정이 될 거란 말이야. 양수분의 0이 아닌 숫자니까 0이 될 수는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있었다. 뭐 빠져있는 거 있나? 없어요. 빠진 거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계산을 할 때 그리고 여기서 계산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었죠. 얘 뭐예요?
극한의 수렴 성질 이용해 주면 된다는 얘기다. 수렴 성질을 이용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고, 수렴 성질이다라는 게 AN과 BN이 각각 있을 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그 극한들끼리 수렴한다라면 그 극한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고, 얘만 조심하면 되겠죠. 분모가 0이 아니더라. 자, 얘는 곱하거나 나누거나가 없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an이 알파가 되는 거고, 시그마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자 bn이 베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an과 bn을 각각 더하거나 빼거나는 되는 거지만 곱하기나 나누거나 제한적으로 되긴 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 다 되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고, 그리고 상수까지 취급하는 거, 안쪽에 상수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처럼 어디에? 극한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얘기야. 알파와 베타에 더하거나 빼거나와 상수에. 그래서 이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 오케이? 다 됐죠? 자, 뭐 압축해서 하면 이 정도라고. 오케이? 이 정도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쭉 한번 풀어보시면 지난번에 기본 2-6번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맞죠? 기본 2-6번까지 얘기해드렸고,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라고 했는데 연습 문제를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연습 문제 조금 풀어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디를 보실 거냐 하면은, 자, 뒤에 한번 살펴 봅시다. 뒤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쭉 가보시면 2-13번 있어요. 연습문 2-13번입니다. 연습문 2-13번이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중요한 단어 한 개 나왔죠.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뒤에 있는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인피니트까지 AN이 얼마가 되더라? 2분의 3이 되더라. 하나. 그 다음 시그마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AN의 제곱, 이게 얼마가 된다? 8분의 9가 된다. 여기까지 보셨죠? 그랬어.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시그마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AN의 세제곱이잖아요. 오케이? 그랬어? 자, 요 값을 구하세요. 이거 어제 숙제였어? 아니지? 아니죠? 아, 풀려있는 사람들을 보니 열심히 하는구만. 자,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보자마자 등비 수열이고 등비 급수인데, 수렴하니까 당연히 공비의 범위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1보다 작을 거고, 그래서 얘가 된다는 얘기는 누가?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누군지 모르니까 A1이라고 두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도 A1과 A2와 A3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등비수열이면 그거를 각각 제곱하게 되는 것들은 당연히 등비수열이면서 공비가 얼마가 된다? R이 아니라 R의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됐니? 그럼 우리가 목표부터 먼저 적어봅시다. 목표가 뭔데요? 아, 얘잖아요. 그러면 1 빼기 공비가 얼마다? R이 아니라 R의 세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누구야? A1의 세제곱이 되시겠죠. 네. 그랬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끝! 치고 위에 거 이제 적어봅시다. 1 빼기 공비의 제곱 분의 첫째 항이 A1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자, 다 계산할 건 아니고 관계식 풀 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식 있죠?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봅시다. 제곱합시다. 4분의 9는
a1의 제곱을 1-r의 제곱으로 나눕시다. 식끼리 나눠줍시다. 오케이? 나눠주면 좀 더 예쁘겠죠. 왜냐하면 a1의 제곱 날아갈 거니까 날아가게 되면 좌변은 1-r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뒤집어서 올라오겠죠. 1-r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4분의 9가 있고 밑에 8분의 9가 있겠네.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뒤집어서 곱해주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오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 해주면 된다? 1이 아니니까 1 플러스 r이 되겠고, 밑에 있는 거는 1 마이너스 r이 될 거고, 넘겨주면 2 마이너스 2r이 얼마가 된다? 1 플러스 r이 되겠죠. 오케이? 넘겨주면 r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 알겠죠? r이 3분의 1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해주면 된다? 이제 다시 대입해가지고 나머지 값은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뭐를 좀 보실 거냐? 16번 봅시다. 2단 16번입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급수인 거고, 급수다 보니까 누구를 사용한다? 수열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수열을 사용하는 거니까 수열을 이용해서 이제 급수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수열을 사용해서 급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수열하다 보니까 뭐다? 수원 내용이 조금 있어요.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게 뭐다? SN에서 SN-1을 빼면 당연히 얘는 뭐다? AN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자, 거기 한번 봅시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A1이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AN이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AK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그리고 이 첨자 n이 누구부터? 2부터 성립하더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알아보기 쉽게 적합한 형태로 Sn-1이라고 둡시다. 알았나요? Sn-1이라고 두면 되겠네요. 자,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AN은 Sn-1이야. 그리고 N은 2, 3, 4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열은 함수니까 n 자리에 n 더하기 1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오케이? n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n 더하기 1이 여기도 들어가고 n 더하기 1이 여기도 들어가고 n 더하기 1이 여기도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 3, 4가 되는 부분이 n이 정리되면 1, 2, 3 형태로 변할 거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가 된다? 빼기 1이 될 거니까 S에 SN이 되겠고, 앞에 있는 거는 A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오케이? 다 정리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식끼리 뺍니다. 여기서 얘를 빼는 게 좀 더 예쁘겠죠.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누가 된다? AN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1부터 시작하는 거고 2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n은 누구부터? 2부터 시작한다더라. 오케이? 잘했어요? 정리해 주시면 a의 n 플러스 1이 얼마? 2an이 되는 거고, n이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더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을 거야. 쌤, 왜 이거를 꼼꼼히 다 따져가면서 이렇게 첨자, 인덱스를 전부 다 범위까지 해가지고 다 해줍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본질적으로 수열의 극함과 급수의 합은 뭐가 차이 난다? 합을 하는 거고 얘는 끝자락만 본다는 얘기인데, 자, 더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부분입니다. 자, 급수, 합은 뭐예요? 처음부터 누적해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부터 누적해 나가는 거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역할이 정말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를 생각해야 되는데 누적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누적하기 때문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즉 첫, 둘, 셋, 이 앞에 뭐가 초반부가 중요합니다. 초반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초반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를? A2부터 시작해가지고 A3, A4 이런 것들은 얼마씩 곱해지는데 2씩 곱해지고 2가 곱해지고 2가 곱해지는 질서가 그대로 있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계속 곱해지는 건데 A1은 어떻게 되겠어요? A1은 쭉 가서 얼마라 그랬어? 1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A1은 1입니다. A1은 1이 되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 S1을 구해봅시다. S1을 딱 구하면 S1을 구한대 2를 집어넣으면 A2가 등장하는데 A2는 누가 되겠어요? A2는 S1이랑 같습니다. S1이 누구예요? 1이니까 여기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뻥 뜰 때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1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의 제곱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항이 이 질서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질서에 포함되는 거니까 저런 것들 놓쳐서 틀리지 마시고 저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건 뭐다? 역수입니다. 역수니까 A1분의 1과 그 다음에 질서가 동일한 거 A2분의 1, A3분의 1, A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자, 뭐 해주면 되나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이거 보이죠? 자, 얘가 1입니다. 1입니다. 그러면 얘 1 별도로 따로 더해주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뭐다? 등비급수잖아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공비가 2였으니까 역수는 공비가 얼마?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적어주면 되는 거고 첫째 항은 얼마예요? 1이니까 이렇게 적어줘야지 답이 되겠죠. 끝! 칩니다. 다 했어요. 다 되셨을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가보자고. 봅시다. 여기 저기도 마찬가지인가? 얼마? 2-17번 한번 살펴봅시다. 하는 김에 2-17번 A1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AN이 있고요. 그거 분의 1이야. 마이너스 A에 n-1 분의 1은 2에 n-1승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시그마 n이야. n이 2, 3, 4 쭉쭉쭉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시그마야. 그리고 여기 AN이고 급수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많이 강조했었던 거 하나 2가 대입되면 좌변 우변 같고 3이 대입되면 좌변 우변 같고 그러니까 2 이상에서는 얘는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됐어요? 항등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같은 식이니까 좌변 우변이 같으니까 시그마를 여기다 걸고 여기다 시그마를 걸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시그마를 걸 겁니다. 얼마? n이 누구부터 성립해요? 2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도 시그마를 걸 거예요. m이라고 하는데 여기 m과 n 뭐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쪽 부분에도 시그마를 걸 거예요. n에다가 2부터 m까지 시그마를 걸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봐봐, 여기 봐. 뭐 때문에 이렇게 걸었을까? 이웃한 두 항의 착고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2를 대입해. 뒤에 앞에다가 시작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am분의 1입니다. 오케이? am분의 1이 되겠죠. 자, am분의 1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1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뭐예요? 2를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2가 되니까 자, 1 빼기 공비보다는 2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자체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의 항의 개수승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니까 m-1개가 되겠고 여기 빼기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다 됐어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한 거고 2부터니까 첫째 항은 2를 집어넣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항의 개수는 m개가 아니라 m-1개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 자, 정리해 오면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된다?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겠고 정리 다 됐네. a의 m분의 am분의 1 마이너스 2는 정리하면 2의 m승이고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2로 나올 거니까 없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역수치해주면 am의 일반항이 나옵니다. 얼마? 2분의 1의 m승.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저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시그마를 걸 수도 있다. 이렇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자, 뭐 이제 뭘 할 거냐? 도형입니다. 자, 도형입니다. 도형인데 기반되는 게 뭐냐? 닮은 도형입니다. 자, 닮은 도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텐데, 자, 닮은 도형이 계속 생길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을 딱딱딱딱 연결하는 거예요. 중점을 딱딱딱딱 연결합니다. 또 중점을 딱딱딱딱 연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간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정삼각형, 두 번째 정삼각형, 세 번째 정삼각형, 세 번째 정삼각형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야. 이게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삼각형들의 둘레의 총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야. 자, 다시 이게 이 도형과 급수입니다. 도형과 급수, 등비급수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니까 자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4라고 둘게요. 4라고 둡시다. 4라고 두시면은 자 가볼게. 4지. 중간에는 어차피 맞죠? 그러면 봐. 4 길이가 4 길이가 얼마? 2 길이가 얼마? 1 맞죠?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둘레의 합을 구하래. 둘레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뭐? 길이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 그냥 일정한 숫자 곱하기 3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됐나요? 길이에다가 뭐 이게 좀 글자가 길이에다가 곱하기 3만 곱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3만 해주면 돼요. 자, 근데 그럼 봐. 이게 얼마씩 곱해졌어요? 2분의 1씩 곱해졌죠. 맞죠? 2분의 1씩 곱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2분의 1인데 결국에는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 빨간색 대 노란색도 닮은 비가 2대 1이고 노란색 대 파란색도 닮은 비가 2대 1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비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결국 이 말이잖아. 사이즈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앞에 있는 게 전 단계가 1이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잖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갔었을 때
그 전 단계의 b가 후 단계의 b의 2배가 된다는 얘기는 그 후 단계는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뭐로 쓰인다? 공비로 쓰이겠죠. 해보면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를? 닮은 b를 구한다. 오케이? 그리고 한쪽을 1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공비가 나옵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닮은 b를 구한다. 닮은 b를 구한다. 닮은 b를 구한다. 단 A가 더 큽니다. 그럼 얘가 전 단계고 얘가 후 단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A로 나눠주면 1대 A분의 B가 되는 거고 당연히 얘는 1보다 작겠죠. 그래서 공비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얘는 뭐 해주면 돼?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 빼기 공비 있을 자리와 첫째 항 있을 자리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공비가 얼마가 된다고? 1 빼기 2분의 1이고 첫째 항이 어떻게 된다고? 첫째 항 자체는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 4, 4, 4니까 10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지금은 그냥 단순히 뭘 했는데? 둘레의 합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한 차원 더 높여봅시다. 한 차원 더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자, 이제는 넓이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개념 설명. 하나 딱 남았어. 넓이의 합을 구하래.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넓이의 합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4, 뭐 이렇게 되는데 넓이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자고.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는데 4니까 4분의 루트 3에다가 4의 제곱이 되잖아요. 더하기 4분의 루트 3에다가 2의 제곱이 되잖아요. 4분의 루트 3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곱하기 1의 제곱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묻지도 않고 나열하지도 않을 거야. 앞으로는 그냥 바로바로 할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얼마 곱해졌나요? 4분의 1이 곱해졌죠. 다시 2의 제곱분의 1이 곱해졌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얼마씩 곱해졌나요? 2의 제곱분의 1이 곱해졌죠. 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닮은 b를 내가 구했어. 닮은 b를 내가 구했어. 근데 닮은 b를 바탕으로 뭘 구할 수 있어요? 반드시 넓이 b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넓이 b는 4대 1이 될 거고 이번에는 4로 나눠주면 됩니다. 1대 4분의 1이 됩니다. 동일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비를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구나. 오케이? 됐어? 됐죠?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하나 풀어볼게요. 어디 풀어보시느냐 하면 너무 쉽습니다. 자, 거기 기본 문제 2-9입니다. 기본 문제 2-9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얼마? 4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정사각형이 나오지도 않는데. 헐, 이까지요? 이까지네. 이까지구나. 그럼 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대1로 내분한대. 1대2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3등분 내겠죠. 3등분 낸단 말이야. 3등분을 전부 다 내가지고 1대2로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었고 이렇게 이었고 이렇게 이었다는 얘기야. 당연히 1단계, 2단계만 보면 되는 거지 2단계, 3단계, 3단계, 4단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닮은 해당하는 그 관계들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가 1이죠. 얘를 1이죠. 얘를 2라고 두죠. 얘를 뭐라고 둘 수 있어요? 당연히 루트 5라고 두면 되는 거고 대응변 나왔잖아. 그럼 끝났는 거 아니야? 3대 루트 5가 닮은 분가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끝이야. 닮은 비 나왔어요. 그리고 정석에 나와 있는 뭐 이거 하면서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것보다 더 높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자, 닮은 b가 몇 대면? 3대 루트 5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넓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제곱합니다. 넓이 b로 바꿔줍니다. 넓이 b로 바꿔주는 거고 넓이 b가 어떻게 되느냐?
9대 5가 되겠죠. 자, 한쪽을 1로 만들어줍니다. 1대 9분의 5입니다. 얘가 뭐다? 공비가 됩니다. 오케이? 얘가 공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을 해주면 되는 거고, 공비에 있을 자리 9분의 5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다르나요? 그래서 첫째 항만 찾아주면 되는데 첫째 항 잘 찾아야 돼. 어디서부터 첫째 항인데? S1이 첫째 항이니까 S1 첫째 항이라서 이게 S1이 되겠죠. 그럼 답은 얼마다? 여기 16 붙여주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해서 저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요령에 따라서 푸시면 돼요. 좀 쉬었다 갑시다.